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도 약 열흘 가까이 흘렀는데요. 희망찬 새해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지고 기분이 영 좋진 않은데 우리 6월부터 한 살, 두 살씩 어려지니까요. 네, 우선 이렇게 업무 중으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자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멀리 파견지에서 오신 분들께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플립 커뮤니케이션즈 2023년 시무식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사 공지사항 전달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워드 수상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오픈한 교보생명 모바일 통합 앱이 2022년 스마트 앱 어워드에서 금융부문 보험 분야 대상이라는 영광을 품에 안았습니다. 장장 1년에 걸친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도 이렇게 뜻깊은 상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애써주신 분들과 수상을 함께 뜨거운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입니다. 오는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하신 후 BC그룹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체 서류 검토 및 미비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1월 16일 월요일 이틀 안에 공지사항에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연말정산은 추후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일 서버 종료 안내입니다. 지금 기존에 100번 서버 사용하고 계셨죠? 100번 서버가 1월 13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용이 종료됩니다. 기존 100번 서버에서 111번 서버로 모든 파일 이전해 주셔야 하고요. 1월 13일이 지나고 나면은 100번 서버에 접속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1월 13일 금요일 전까지 100번 서버에 있던 파일 모두 111번 서버로 이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 8월에 야근식 때 증액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에 이어가지고 올해는 경조사비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경조사비 증액 기준 및 그 금액들은 인터넷 공지사항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증액된 경조사비는 경조사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경조사가 발생하셨을 때 BC그룹으로 연락 주시면은 지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대 한도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이 감소하였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식대가 10만원으로 별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식대로 이제 10만원이 이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사항은 전혀 없으시니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요 관련 내용은 1월 근로계약서 날인 및 2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근속보상 안내입니다. 플립은 장기 근속자분들의 노고와 격려를 치하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1, 5, 10주년마다 근속보상을 수여합니다. 자, 그럼 근속보상의 주인공들 한번 만나볼 텐데요. 먼저 1년 근속자 DI그룹 양혜미 주인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양혜미 주인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여기 계셔. 네, 1년 근속자에게는 포상으로 꽃바구니 및 포상금이 수여됩니다. 플립의 일원이 되신 지 1년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같은 식구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 부탁드립니다. 민망하신가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5년 근속자입니다.
DX그룹 조민책임님 축하드립니다. 운전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10년까지 쭉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년 근속자에게는 멤버십 해외여행 특전과 포상 휴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책임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망의 10년 근속자입니다. DX그룹 안정환 수석님이 일어나주셔야 네, 38번째 10년 근속자가 되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데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10년 근속자에게는 1개월의 유급휴가와 3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가 주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추가로 5년, 10년 근속자분들께서는 행사가 종료된 후에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잠시만 시기 끝나고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등학생이 되는 자녀를 두신 분께 입학 축하금을 전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가 자라서 사회로 첫 발걸음을 떼는 아주 뜻깊은 순간이죠. 학부모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대표님께서 직접 축하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금은 경조사비 20만원과 사후회비 지원금 10만원, 총 3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거를 그냥 비공식적으로 했었는데 오늘 행사를 오랜만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전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직접 그냥 백화점 가갖고 책가방을 사서 직접 전달을 했어요. 매년 전달을 했고,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안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냐. 차라리 돈을 들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20만 원씩 매번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꼭 사라고 이렇게 했었던 일들이 꽤 오랜 회사의 또 전통으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제 이번에 학교 입학하는 첫째, 둘째 아이들에 대해서 가방 사시라고 축하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연구소 이인성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행사에서 하나는 제가 직접 드리는 거니까 예쁜 거. 축하드립니다. 이인성 부장님은 자제분이 4명이라고 4분 받아야 첫째 분이 입학하시는 건가요? 셋째요? 아직 넷째 분이 입학도 남아있네요. 네, 다음으로 DI그룹 박승규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정우 부장님 딸님 박하재 양 잠깐만. 입학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DI그룹 현지훈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현정 부장님 딸님 현가에는 이렇게 태어나서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요즘 많이 건강해져서 감사드려요. 네, 입학 축하드립니다. DI그룹 이종원 수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파견지에서부터 와주셨어요. 벌써 이렇게 애가 학교 갈 정도 됐어요. 네, 입학 축하드립니다. 다음 DX그룹 이환석 수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석 수석님은 파견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로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DX그룹 조민책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학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25주년 창립기념일에서 오는 2023년 많은 변화가 있을 해다라고 미리 예고 드렸었죠.
올해 플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업계획 발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년 했었는데, 제가 우리 회사 이제 2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 10명 뭐 이 정도 됐을 때부터 계속 이제 그때는 인원이 적으니까 한 방에서 뭐 구십하기도 하고 여러 시간들을 매년 이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워크숍에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때마다 아마 제가 올 1년 동안 제일 고민이 많았던 때인 것 같아요. 시간도 뭘 어떻게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까. 근데 써놓고 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더 대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요즘도 가끔 읽어보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참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매출 목표를 처음에 한 게 아마 12억을 하자가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10억 미만의 이제 매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년 그 매출 목표 금액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자 했는데, 사람들은 다 무슨 소린가, 저걸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매출 목표를 달성해 본 적 그 시점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모자르게 했는데, 아마 그걸 정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이제 100억을 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직원 수 100명에 100억 매출을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시점에는 되게 저희 가장 큰 어떤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지가 저희가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부서별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부서별로 매출 목표를 정해서 그 매출 목표를 같이 달성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계속 세워왔는데, 올해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올해는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뭐 큰 변화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되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로 생각을 하고 좀 더 목표와 꿈을 좀 더 높게 세우고 가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올해 사업 계획을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11월 달에 저희 이제 부서장님들하고는 계속 얘기를 했고, 또 12월 초에 같이 이제 제주도에 워크숍을 가서 이제 각 부서별로 사업 계획 발표를 듣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고, 분명히 그걸 토대로 이제 오늘 아마 저 혼자 발표를 할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이제 해당 그 부분을 맡아가실 분들이 나와서 짧게 발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따로 잡으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올해 사업 계획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꼭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쭉 써본 건데요. 사실 올해 초반 아마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되게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겠지만 경기 침체, 이게 팬데믹 이후에 뭐 인플레이션이 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또 하지만 이제 제가 사업을 IMF 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외환 위기도 겪고, 또 이번에 코로나도 겪고 다 겪어왔습니다. 네, 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늘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높게 목표를 세우고 가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상 아니면 그만큼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번에는 목표 수익을 좀 더 많이 높여 잡고 회사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수익은 작년보다 좀 많이 감소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가 성과가 좀 좋았던 한 해고, 올해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회사도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은행 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여러분의 가게도 그렇지만 회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매출을 가지고 수익이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막 이만큼을 올리던 걸 이만큼 올리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걸 이룰 수 좀 이제 회사의 버퍼를 가져가려면 매출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야지만 되는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 매출 목표를 좀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아서 그 목표를 이제 각 부서별로 해당이 됐고 그 이상 또 저도 또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함께 이바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슬로건을 만든 거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 시점에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슬로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텀블러나 이런 걸 만들 때 아니면 회사 외벽에 붙여놨을 때 저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의 기준은 제가 이 사옥으로 이사 올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단어였어요. 말이었는데 가만히 고민을 계속 해봐도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를 성공을 시켜야 되고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시키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가치가 생기고 그만큼 또 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그걸 직원들한테 재분배해서 회사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회사 경영이라는 건 사실 뭐 주머니 이만큼 있다고 이만큼 주고 저만큼 주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10년 넘은 사람 아주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월급을 한 번도 밀리지 않으면서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영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배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좀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기준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의 뜻은 뭐 정확하게 직역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랜들과 함께 나눔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기업 가치를 높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 그 이상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성장시켜 나가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많은 영어 잘하는 사람과 이렇게 의논을 해서 만든 거라서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 정도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인데 뭐 또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냥 이런 용역 서비스를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시작하는 한 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수익원을 또 만들려고 그 새로운 서비스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좀 더 매출을 확대시키고 또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하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이제 미션이 이제 부여됐고 그 미션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사업 박두관 사장님 발표해 주실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또 최근에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가 운영 사업을 좀 더 해보자
이 부서에서도 원래 그 전에는 SI 사업 위주로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수익을 그러니까 SI 사업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 사업이라는 걸 잘 균형 있게 배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과 매출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박정환 사업하고 의논하는데 그냥 우리가 맨날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지 말고 부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 가장 큰 형인데 이 부서 자체가 성장하는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환 상무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도 한번 치시죠. 보라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매출을 가장 많이 내는 부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올해 67억이 매출 목표가 작년에 67억이 매출 목표였고 그 매출 목표는 해마다 전년도마다 잡아오던 성장률에 비하면 사실은 전년도에는 그렇게 높게 잡은 매출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뭔가 새로운 그 10년, 그 다음에 새로운 20년을 꿈꾸는 이제 어떤 그 과정의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해 매출 목표보단 25년도, 그러니까 향후 3년 안에 150억 매출을 하는 부서가 되고자라는 좀 황당하지만 좀 그 큰 비전을 좀 꿈꿔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계획을 잡았고요. 150억이라는 목표는 사실 지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매출 정도 수준에 준하는 그 매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자체만으로 이렇게 한번 목표를 잡아보자라고 해서 계획 내지는 비전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그 과정 안에서 첫 번째 그 시작 3년간의 계획의 시작으로 목표를 잡은 건 80억이었고요. 이 80억이라는 그 매출 목표를 위해선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지금 현재 그 올해 그 현황이고요. 80억이라는 매출 목표가 허용되지 않다라는 어떤 근거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그 내용인데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매출이 48억입니다.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고 예정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그 대규모의 운영 펀드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연초에 그 올해 계획을 그 세우고 만드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상황이고 지금 저 매출 목표 확보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저희 부서 내에서는 그 대규모의 운영을 그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고 또 이미 그 연말에 또 올해 매출로 확보되어 있는 매출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그 40% 정도의 매출만 더 영업적으로 만들어내면 80억의 매출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어떤 그 계획들을 좀 마련해봤는데요. 크게 뭐 밑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연간 운영 영업 수주를 좀 더 확대해서 기반을 좀 그 어떤 그 사업 관리의 품이 비교적으로 좀 적게 들고 영업 관리에 대한 품이 좀 적게 드는 연간 운영권의 수주를 좀 확대해보자라는 관점하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인력을 이제 넣어서 하는 매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가면서 매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협력사 내지는 외주사 컨소시엄 회사의 어떤 매출까지 저희 회사 매출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좀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뭐 당장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주사업으로 해서 개발사를 좀 같이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출들을 좀 만들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역량들을 좀 성장시켜 볼까 하는 관점에서 양적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정했고요.
질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일하고 있는 방식을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만든 가치들을 좀 확장시켜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CX 그룹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 기반으로 어떤 일하는 방식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측면하고, 이제 제휴 컨설팅 기반으로 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시키는 일을 대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고객한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가치를 좀 더 돌려받는 그런 형태의 구조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전략기획실 안에서의 어떤 그 계획으로 어떤 UT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사업화 시켜서 좀 당장 비용을 받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UT들을 돌려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고객한테 어떤 뭐 간단한 형태의 패키지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계획들도 올해 안에 한번 만들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사업부에 대한 계획을. 다음은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 내에서 또 한 번 길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내용은 뭐 이게 여기 적힌 그대로 이게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디지털 입사스 필드 박정우 부장 발표가 있을 건데요. 이 부서는 작년에 이제 그 이마케팅 부서하고 이제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서는 어떻게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넓혀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박정무 그룹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DX그룹 박정무입니다. 저희는 드라마틱하게 사업 분야를 경영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가장 기본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먼저 우선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중점 사업 중에 오늘의 발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커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추적했던 그룹의 역량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고요. 목표는 커머스 플랫폼 구축 비즈니스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전담 조직을 올해 좀 구성을 하고요. 올해 대응력을 좀 확보해서 이후에 대응력도 확대하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역시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매출 증대인 부분이고요. 저희 커머스 프로젝트가 이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었고 SI 리스크가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샵바이라는 그 플랫폼에서는 그러한 SI 리스크가 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시너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 리스크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UI, UX 역량에 집중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그러니까 추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중심이 되고요. 저희 부서의 이제 어쩌고 보면 투자 유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닛이 커머스 유닛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문 파트너사인 파트너사들 지금도 관계가 있고요. 계속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 파트너사의 협업이 일단 원트랙이 되고요. 두 번째는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쌓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저희 부서 내부에서 내재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병행되는 구조를 만들고 이후에 더 확장할 수 있고, 저희의 CX과의 확장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주축이 되는 솔루션은 NHN 커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샵바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와 같은 협업의 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일을, 했던 일을 더 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그 축적된 저희 역량을 새로운 커머스 프로젝트에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솔루션스 이영수 국장 발표가 있을 텐데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
전자 운영 사업을 주로 하는 이제 부서였는데 작년에부터 이제 그 웹플로우라는 어떤 솔루션을 계속 테스트하고 기반을 마련하고 꽤 오랫동안 이제 좀 투자를 해서 저희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그 외에 이제 부서 활동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그룹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DS그룹 사업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웹플로우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시작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웹플로우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그 노코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웹플로우가 어떤 모션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스터디를 했고요. 저희 영업 타겟은 SMB,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호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본격적인 영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래 보시는 사이트들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입니다. 올해 가능하면 한 20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다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운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저희는 삼성에서 가상체험 서비스죠. 버추얼 익스피리언스라는 서비스를 수차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모션 작업이 저희가 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웹사이트 관리에 용이한 어도비의 AEM이라는 CMS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삼성의 운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유사한 한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사 같은 사이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몰입형 스크롤이라든지 풀스크린 UI 그리고 스무스 스크롤 방식들 최근에 웹사이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앞서가는 사이트들에서 수행되고 있는 웹 기법들은 저희가 꾸준히 벤치마킹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최신의 UX, UI 트렌드들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단순히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업무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제품 등재나 게시물을 등재하는 게 운영 범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운영 업무의 KPI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픽 증대가 어떤 운영의 KPI라고 하면 저희는 SEO라든지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드 증대가 만약에 운영의 KPI라면 저희는 리드 너처링이라든지 마케팅 오토메이션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지 않으면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증대가 운영의 KPI라면 저희 페이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전반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플랫 디자인 시스템은 그냥 툴이 아니고 우리가 시각화를 빠르게 하는 프로세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그마에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UI 엘리먼트가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UI 요소들은 이게 이제 피그마 안에 순차적으로 파운데이션 영역부터 템플 페이지까지 다 쓸 수 있게끔 이제 구조화되어 있고요. 저희 팀의 이제 흥은 책임이랑 나머지 이제 두 분이 기획자 두 분이 굉장히 애를 써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들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디자인 시스템의 어떤 이거를 갖고 있는 매니저가 실제 프로젝트 팀에 안내를 하고 잘 쓸 수 있게끔 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사용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구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정 어떤 영역에서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디자인 시스템은 SI성으로 개발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그게 금융과 비금융을 다 배제하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단계까지 다 쓸 수 있게끔 그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빠르게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산 공지를 통해서 안내드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제 각오는 대표님은 매년 175억, 200억인데 저의 목표는 1000억입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보다는 툴을 활용하고 시스템을 하고 저희가 어떤 플랫폼만 한다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각 그룹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을 지향하시면서 잘 하고 있어서 CX 그룹이 브레인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고 많은 고민을 했다 보니 때때로 저희를 잘 불러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쫙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따가 또 한 번 발표가 있었는데 그건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000억 하고 싶습니다. 1000억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제 목표는 일단 1차적으로 3개년 500억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요게 숫자로 쓰기에는 쓸까 말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억도 곧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툴을 도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중에 피그마를 사용해서 어떤 업무 방식을 좀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제가 두 번째 백문장 이사님 발표 내용을 여기 넣었는데 방금 전에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빼도 좋을 것 같고 이 내용 여러모로 투자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일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부사장님들하고 많은 내용을 나누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전사 툴 도입에 대해서는 이성호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이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풀립 협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제 좀 제가 문서를 좀 감성적으로 만들었는데 개발자가 이렇게 만들기 어려웠는데 저희 협업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업 툴 도입하는데 첫 번째 슬랙하고 두 번째 지라,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365 세 가지를 저희가 도입하고 올해 극적으로 사용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슬랙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슬랙을 저희가 1월 중에 도입을 해서 전사 전 직원에게 규정을 교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나 파일팅이나 어떤 문서 부분들은 슬랙을 통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라는 현재 50유저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제 50유저 기반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사용을 원하시는 팀이나 PM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규정을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5년부터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 한 8년간 사용해 오고 있죠. 근데 이제 구글에서 좀 과학하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정도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전환을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8년 정도 구글을 사용해 오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다 메일도 많으시고 파일도 많으시고 그 안에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포장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마이크로 넘어가는 게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일단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MS365로 가게 되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문서들이 좀 더 수월하게 원활하게 작성을 하시고 공유하시고 협업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MS 라이센스의 문제도 일단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구글이 올해 8월까지인가요?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시기적인 부분들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7월까지 이사 준비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좀 백업도 하시고 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좀 만반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오피스 365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트원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저희가 슬랙을 계정을 발급해 드린 이후부터는 네이트원은 네트워크단을 차단을 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네이트원 같은 개인 메신저들은 사용을 좀 잘 해주시고 반드시 슬랙을 통해서 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많이 하시죠. 근데 카카오톡도 가급적이면 지향을 해주시고 슬랙으로 일원화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아무래도 이제 사용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트워크단의 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툴을 도입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협업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참여를 해주셨고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에 저희가 네이트원이나 카카오톡, 이메일이 압도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협업툴이다라고 일단 회신을 주셨고 네이트원과 카카오톡, 이메일 같은 경우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되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문자 중에 93% 이상이 협업툴이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협업툴이 필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로 팀 소통, 두 번째 업무 일정 관리, 세 번째 업무 히스토리, 그다음에 자료 파일 보관. 3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데이터들이 휘발되고 어떤 파일들이 휘발되고 어떤 자료들이 휘발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업무 히스토리 관리를 협업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협업툴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음 5가지를 고민했는데 직원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한 솔루션이 최선일까. 사실 가장 일반적이어야 하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하고 또 글로벌이었으면 좋겠고 이걸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커리어도 조금 높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컸고요. 세 번째는 우리 기업에 맞는 기능들을 갖췄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시스템, 우리 인트라넷과 연동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입 비용이 합리화될까. 비용은 생각보다 좀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크고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대통령의 또 의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함께 협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협력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뿌리를 두고 훌륭한 일터는 건강한 팀과 소셜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춘 100대 일하기 좋은 기업 내용 중에 일부를 배치를 좀 했는데 이만큼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협업 툴을 도입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기반으로 같이 협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리더, 부서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그다음에 PM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협업 툴을 사용하시고 협업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담 인력을 필요하면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필요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해드리고 같이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한번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우리 인트라넷과 좀 연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협업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는데 협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죠? 협업. 추상적으로 다 명확히 알고 계시는 걸 계시고 사실 어떤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것이 협업이라고 보는데 함께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일해서 혼자 일했을 때보다 좀 더 좋은 결과,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업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협업 문화를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5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발표한 대로 지금 10년 이상 30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간과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25년 동안의 그 경험과 지식이 그동안 좀 많이 좀 소멸되고 휘발되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경험과 지식을 휘발되지 않도록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붙잡고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나서 정말 좋은 협업 문화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피그마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하나 프로젝트에 그걸 도입하게 좀 푸시도 하고 해서 현재 지금 잘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 센세이션한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작은 차이가 큰 걸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까 특히 말씀하신 어떤 리더분들 동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일 세미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습으로 오면서 이제 기획자들 뭐 주니어 기획자들을 통해 교육을 좀 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만들자.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 우리가 어떤 세미나 또 서로의 경험 공유 이런 부분의 의미로 전달해야지 누가 누구에게 뭘 가르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DS 그룹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먼저 선행했던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내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세 번째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내년부터 올해는 좀 더 활기차고 젊은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어떤 이제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단어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말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뭐 히스토리를 건너가자 보면 처음에 회사를 이제 차리고 막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직원들의 퇴사였어요. 퇴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1년이 되면 대부분 다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도 너무 아프고 맨날 혼자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30몇 명이 10년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그런 경쟁력을 하게 됐을까? 뭘까요? 주구장창 오래 다니게 할 수 있는 건 뭔지만 연구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진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키워왔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사실 지금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저희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또 사업부 형태로 많은 부분을 전환시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 공간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이제 부서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 예산을 통해서 부서장이 그 부서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해왔던 것들처럼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또 편차도 있고 각자가 개인이 느끼는 어떤 편차가 좀 심하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좀 해서 그렇다면
좀 더 그런 내용을 정량적으로 계획을 하시거나 그리고 계획된 내용을 정성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실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뒤에 보시면 이건 좀 넘어갑시다. 다음 얘기했던 잠깐 다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부서 아까 DS그룹에도 보여줬는데요. DX그룹에도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똑같이 지금 지시를 했고 그 부서에 맞게끔 정리가 됐는데 DX그룹 사례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다음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 모든 부서가 이렇게 정리해서 사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직원들 모두에게 골고루 지금 회사의 배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십사.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꼭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BC그룹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길게 여러 명 표본 이상을 한 것 같아요. 표본 이상을 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일단 받았고 제가 이제 BC그룹에 요청을 한 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직원들한테 BC그룹이 좀 어떻게 다가가서 회사의 복지나 회사의 생각의 마음이 전달되게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이제 이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방식 복지, 관계 성장, 파견지, 피드백 이런 부분을 이제 크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출했어요. 그래서 도출을 하고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2002년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조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뭐 라면 기계도 생기고 뭐 커피도 계속해서 뭐 하고 또 파견지 사람들한테 매달 10,000원씩 그 상품도 보내드리고 막 이러는 게 그 설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액션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페테리아 서비스, 파견지 집중관리 지금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파견지에 우리 BC그룹 직원이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부족한 거는 또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파견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아무래도 좀 남의 집에 있다 보니 편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LG전자 운영팀에 이제 오랜만에 방문을 해서 이제 일을 보면서 봤는데 우리 말고도 뭐 다른 회사 한 두세 개가 되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뭘 해줘야 될까 해서 큰 화분을 2개 우리 자리에만 딱 갖다 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잘하는 직원들에게 공기도 좀 좋은 공기도 마시게 해주고 이러려고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배려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었고요. 아무튼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작년에 완료했고 그때 나왔었던 것들 중에 아직 못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귀 기울인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하나도 잊어먹지 말고 다 추진하자라고 해가지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BC그룹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자리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BC그룹 분들에게 박수 한번 치고 송년회도 되게 성황리에 잘 진행을 했고 또 이렇게 시무식도 준비하시느라고 계속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진짜 지난번 우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도 좀 만들어서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맛집 어때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시간 일찍 11시쯤 나가서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배정을 해서 부서에서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행을 못 하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 좀 나서서 좀 그때는 좀 좋은 식당에 좀 일찍 가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서에서도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끔 인트라넷에 이제 올리는데 뭐 뜻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 맛집 소개도 해서 근처에 있는 거니까 한 번씩 가봐라 라는 의미인데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할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38명 정도의 10년 된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10년이 되실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저희 아직 젊잖아요. 아직 되게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저도 올해 이제 52살, 28에 사업을 시작해서 52살이 됐죠. 근데 아직 요즘 나이는 상당히 젊습니다. 우리가 젊고 또 60, 또 70까지도 아마 우리는 아주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 가끔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원분들이 아직 젊고 더 많은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은 이제 너무 이제 좀 자꾸 뒤에 숨으려고 하고 또 이제 하던 일만 하려고 하고 또 뭔가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가끔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제가 아주 최근에 누구 좋아서 써놓은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 늙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변화에 특히 저희가 올해 장기 근속하신 여러분들께서 플립을 위해서 좀 더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또 주니어 디자이너들, 주니어 기획자,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좀 배우고 함께 가려고 할 수 있는 시작이 올해부터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많아서 늙었다는 얘기를 저 회사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진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프로답게 일하고 변화에 항상 앞장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회사가 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좋은 회사로 보여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일이 프로답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런 프로페셔널 집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DC 사업부 DI그룹 디자인팀 박은경. 위 사람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실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사 여성 최초로 실장 회사에 신증하세요. 박은경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네요. 여성 최초. 삼성전자도 이번에 여성 최초로 사장이 된다는데. 네, 다음으로 김나연, 오정민, 이환석 세 분, 김나연, 오정민, 이환석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플로어 박수로 함께 나와주세요. 네, 이환석 수석님은 오늘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두 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X그룹 프로덕트 본부 플래닝 1팀 김나현. 위사람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부장,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DX그룹 프로덕트
프로덕트 본부 플래닝 2팀 오정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새로 탄생하신 두 분의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이완석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플래닝 3팀의 팀장을 맡아주시게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 정현미 수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DC사업부 DI그룹 디자인팀 정현미. 위 사람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부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전영준 수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DC사업부 DI그룹 디자인팀 전영준. 위사람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조민 책임님, 김동민 책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DX그룹 프로덕트 본부 플래닝 1팀 조민. 위사람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수석으로 임명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BC그룹 김동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민희, 김수정, 이종민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선수분들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DC사업부 DI그룹 기획팀 이민희. 위사람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책임으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DX그룹 프로덕트 본부 디자인팀 김수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구소 운영팀 이동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임노승, 안은지, 임상영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은지 주인님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두 분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X그룹 프로덕트 본부 플래닝 1팀 임노승. 위사람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 2023년 1월 1일자로 선임으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솔루션즈 그룹 임상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지 못하신 안은지 선생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분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책 부여에 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I그룹 정태영 실장님, 장홍술 부장님, 박종규 부장님 세 분께서 시니어 디렉터로 임명되셨으며 DX그룹 손학경 CD님이 프로덕트 본부 디자인팀 팀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안내와 또 이제 기쁜 소식들이 함께 했었던 시무식이었죠. 이것으로 2023년 시무식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무식이 끝난 후에는 점심 회식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즐거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